예, 그러면 시장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실적 발표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고평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잘 나와도 못 나와도 좀 약간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가 그랬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번 주에도 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다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그래서 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이번 주부터는 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실적 시즌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주가 상승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신다면 주가 상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도 뭐 그렇게 나쁜 실적이 아니었고 부합하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다지 주가는 긍정적이지가 않았고요. 그랬죠.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악재가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 해서 그게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할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응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쪽이 클라우드나 서버나 반도체 이것과 바로 연관이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실적이 공개되는 것이 사실 이 업종들이 시장을 끌고 왔기 때문에요. 네. 클라우드나 서버나 반도체 이쪽이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대감이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가 상승을 다시 좀 실적 시즌 이후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되는 그런 기업들 AMD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나 비자 같은 경우는 뭐 다우 쪽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IT하고는 좀 상관이 있고 네.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 퀴닉스 같은 경우도 수요일에 있는데 이 퀴닉스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서버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업체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리얼티라고 해서 목요일에 나오는 그런 기업도 이 클라우드나 서버 쪽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상관되는 그 리츠 업종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향후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조정이 과연 검증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정점을 정말로 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전초전은 끝났고 이번 주가 이제 본 게임이 또 다시 시작되는 왜 그러냐면 목요일에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거겠습니다만은 고평가다라고 하면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점이다라고 하면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도 뭐 증시를 이끌 섹터 쪽이 결국엔 IT 반도체건 인터넷 쪽이건 뭐 이런 쪽인 거고 이런 쪽이 대세가 되고 수요가 늘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주 그 흐름은 아무래도 좀 눈에 밟히니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나타나는 실적에 따라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것이 그냥 과도한 경계감이나 그동안에 높아진 눈높이에 대한 그런 반작용 정도로 해석이 되고 네. 이번 주에 나타나는 실적이 뭐 예상치하고 부합한다 해서 또 실망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이 기업들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미진했었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 주에 나타나는 그런 기업 공개되는 그쪽 실적 공개되는 기업들하고 내용 면에서는 약간 좀 틀리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하고 지금 반도체 업종이 이게 좀 상반되게 인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네. 무슨 반도체는 컨택 관련주고 인터넷은 뭐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처럼 그렇죠. 나뉘는 그런 네. 느낌이 있죠. 그런 식으로 언택과 컨택으로 나눠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인데 맞아요. 과거의 주가 흐름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주가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각각이 그러니까 빨간색이 반도체고 푸른색이 인터넷 기업입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저게 한 3년 사이클이거든요. 반도체가요. 네. 그래서 2016년부터 좀 표를 뽑았는데 2019년까지 쭉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 보면은 사이사이 보면은 어떤 때는 반도체가 올랐다. 어떤 때는
그 인터넷이 올랐다. 뭐 네. 이런 식이고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반도체를 흡수해서 쓰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이고, 네. 그다음 조정받고 인터넷이 또 가면 또 반도체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주기가 한 3년 정도 주기이기 때문에 저 정도 3년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점 치고 2019년에 저점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 사이클이 6개월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6개월 정도 소 사이클이 지나는 시점이 지금 3분기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이제 인터넷 업체가 쭉 치고 올라온 것만큼 반도체가 이번에 치고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포인트죠. 반도체 사이클하고 이런 서버 교체 수요가 있는 그런 4분기가 있기 때문에 IT 업종의 두 가지 포인트로 상승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는 훨씬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하. 뜻한다는 것이죠. 예. 역시 지금 인터넷과 반도체 업종의 일치된 그 업종 상승률 비교를 해봤고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주요 IT 기술주들의 흐름과 증시의 전망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그 마지막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모바일 교체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반기 모바일 교체에 대해서 신제품에 대해서도 좀 기대하는 바가 좀 많더라고요. 이것도 충분히 영향은 주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 쪽으로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 지금 뭐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반도체 부문이고 네. 실제 모델이 바뀌는 건 서버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 인텔에서 잘 안 되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넘어와서 삼성전자 쪽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서버 쪽이나 반도체나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단순히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제 3분기 지나면서 계속 좀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인텔 네. 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우리나라보다 해외 쪽에서 나오는 좀 분석을 우선시해가지고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에서 IT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네.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제 3분기에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IT 업종 외국인 투자자 수급 변화인데 이게 누적이에요. 네. 하루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누적이기 때문에 저게 바닥을 빨간색 선이 외국인 투자자인데 계속 매도를 해오다가 3월부터 쭉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하다가 이제 원형 바닥형으로 저렇게 돌아서고 있잖아요. 네. 저렇게 된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매도세가 나오기도 하지만 계속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IT 업종은 저렇게 돌아서고 있지만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지금 쭉 내려와서 바닥권에 들어온 상태고 네. 그러니까 IT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 말고 삼성전자 주식 선물 쪽을 또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이쪽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속 외국인 쪽에서 사고 있는 것이죠. 저게 3월 27일에 저점을 기록한 이래로 67만 계약을 샀거든요. 그럼 67만 계약이면 이게 10배수로 곱해야 되니까 670만 주나 산 겁니다. 그래서 뭐 동학개미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틴다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선물에서 보면은 동학개미는 계속 이제 평타를 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거의 사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수급은 이미 외국인 쪽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IT 네. 업종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번 주에 해외 쪽 실적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근데 IT 업종만 그러냐 하면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화학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화학 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뽑아봤는데 코스피가 쭉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화학 업종 이제 바닥을 먼저 치고 있죠. 그래서 요새 보면은 화학 업종이 이렇게 시장이 좀 치고 올라갈 때 같이 IT보다도 한 발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사실 경기 관련주 쪽에서 화학이 대표고 저게 돌았을 때 가장 빨리 돌아서고 탄력도 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수급의 변화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뭐 IT나 화학, 그러니까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사는 거 보면 그냥 포트폴리오 유지하는 정도만 사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요즘 들어서는 어쨌거나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는 느낌도 가끔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수급 상황이 다시 한번 폭발을 했을 때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코스피 좀 추가 상승이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번 주 FOMC 회의 때부터 8월 초에 나타나는 4분기 자본 조달 계획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본격 랠리가 오히려 좀 8월 중순부터 거꾸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기 지표는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유동성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은 이때부터 오히려 유동성이 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FOMC 쪽에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채권 발행이 8월부터 급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QE를 추가하지 않으면 QT의 분위기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시장 쪽에. 그렇기 때문에 채권 발행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차후에도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안하면은 QE가 더 본격화적으로 지금 약간 줄어들었었죠. 7월에. 그거 8월에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남은 김에 이것만 좀 여쭤보자면 IT 쪽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다 보니까 코스피도 가는데 상대적인 탄력은 어쨌거나 지금도 코스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의 유동성인데 개인들도 그러면 지금에서는 IT나 이런 화학 쪽으로 민감주 쪽으로 좀 이제 옮겨갈 때라고 보십니까? 저는 비중을 이쪽으로 좀 더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큰 움직임은 이쪽에서 시작이 이미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쪽이 크게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움직여버리면 개별 종목들이 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그러겠죠. 때문에 예,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쪽을 비중을 늘리고 좀 그동안의 상승이 컸던 쪽은 좀 줄이고 하는 그런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수 상단에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힘은 개별적인 조그만한 종목들보다는 어쨌거나 대장주잖아요. 대장주들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에도 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략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